지금 보수는 40% 나오잖아요. 네. 전에 대선도 그랬고 탄핵 대선도 그랬고 지금도 요 40% 나오는 거거든요. 저걸 40으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보수표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친윤과 반윤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의 그 교란까지 더해져서 절대 40%는 덩어리로 못 나와요. 그건 제가 단언합니다. 이 보수의 이 김문수와 한동훈과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이 세 그룹들이 절대 단일 후보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분열 효과도 결국엔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명으로라도 모이자. 과거에 친문 때는 됐어요. 친문에 대항해서 반문으로 모이자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반명으로, 그럼 친명에 대항해서 반명으로 모이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단언합니다. 근데 왜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지 듣고 싶은데. 왜 불가능하냐면요.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윤상현 의원과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 의원이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대등합니다. 거의 대등해요. 이준석 의원 뭐 2%라고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일로 주자로 놓고 보면 한 7, 8% 나올 겁니다. 그럼 7, 8% 가벼운 숫자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 가능성도 있는 숫자고요. 한동훈 대표 그래도 당에서 63% 얻은 사람이에요. 민심과 당심은 63%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지금 친윤 쪽 맹륜들이 난리를 치니까 다 수면에 지금 잠복돼 있어요. 언젠간 나올 거고 이 친윤들은요. 과표집돼 있습니다 지금. 온갖 목소리 다 내고 지금 법원까지 부수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3분지계가 어떻게 뭉쳐질 수 없는 완벽한 이질화가 돼 있고 과거에는 이준석 의원과 조선일보가 합작해가지고 젊은 이미지 띄웠으니까 잠시 가능했던 거예요. 세대포이론이라는 그 잘못된 이론이. 근데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다. 저는 결론 내립니다. 저부터도요.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셋 중에 지지할 그룹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수거든요. 친윤도 지지 못하고 한동훈 쪽도 지지 못하고 이준석 쪽도 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보수가. 우리 신 변호사님은 다음 대선에서는 어느 당을? 저 현재 중도죠. 근데 중도인데 중도 정당이 없잖아요. 저에게는 내란에 대한 평가와 확인, 앞으로의 가능성을 놓고 전 투표합니다. 그럼 결말부터 얘기하면 그럼 민주당 쪽으로 표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 민주당원으로서 지지하냐, 바깥에서 지지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비판적 지지네. 비판적 지지. 대선을 놓고 5대5로 붙는 이 선거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의 표심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수는 그 40%의 덩어리가 과거 박근혜 때 내지는 지난 윤석열 대선 때처럼 단일 대우로 가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포위 전략, 중도 포섭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중도가 애매모호한 가운데적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적 상황을 조기종식할 수 있는 분명한 태도, 그리고 이 상황을 실제로 일이 되게 빨리 끝내는 것.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상황을 조기종식하는 것. 그러니까 어영부영 이끌려 다니고 뭐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걸로는 안 되고 실체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종결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중도 소구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역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3분지계라고 했잖아요. 친윤과 친한과 이제 이준석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예를 들어 이준석 의원하고 김문수 대표가 단일 후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못하죠. 하는 순간 양쪽 지지자가 다 떨어져 나가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이준석 의원은 지금 러브콜을 보냅니다. 근데 한동훈계와 이준석계가 손을 합칠 수 있을까요? 합친다 한들 김문수 쪽은 같이 못 갑니다. 어차피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한테까지도 러브콜을 보내거든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뭐 한동훈계 정도 스탠스라고 쳤을 때 그분이 어떻게 이준석 의원하고 손을 잡죠? 매우 불가능한 겁니다. 그동안에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그렇게 놀려먹고 그렇게 조롱해 왔는데 안철수 의원 지지자들부터가 그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이라는 그 변수가 과거에는 긁지 않은 복권이었다면 지금은 다 긁어서 꽝된 복권이에요. 이준석이 꽝된 복권.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세대포이론이라는 이준석식의 그 연대 논리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선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쏙 빼고 그냥 4대4 이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많이 긴장하고 답답하죠. 이게 뭐 나라냐 막 이런 생각 드는데 면밀하게 내부를 들어가서 표심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아마 제가 얘기한 게 거의 맞을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보여주는 게 지금의 여론조사 지표인 거잖아요.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 김문수 이 장관이 1위로 나오는 지표 그리고 뭐 오차범위 내에서 고만고만합니다만 그래도 앞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른바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표심을 보여주고 있냐. 우리가 집권은 해야 되겠는데
있는데 한동훈 같이 외부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 같이 외부에서 꼰 주자로는 우리가 더는 존속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고 그럼 안에서 찾아보자. 근데 안에서 지금 합리고 뭐고 우리 똘똘 뭉쳐야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엄도 옹호해주고 오히려 강성으로 우리를 보위해줄 수 있는 주자가 누구일 것인가? 김문수 그 현상으로 읽혀지는데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지속되기도 어렵고 다른 또 보수 내 진영과 결합하기도 어려워서 이건 이거대로 지금의 어떤 우파 지지층들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존속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위기감은 가져야 된다라는 인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특검도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빨리 국민의힘 얘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거 저는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럼 몰아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이 양보를 하더라도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시기가 좀 애매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이 지표에는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층이 대답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보정이란 작업을 거쳐서 결과물이 도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 고충을 진짜 잘 헤아려야 되는 건 이미 저는 국민의힘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고 맞습니다. 민주당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독주보다는 우리의 삶을 잘 챙겨줘야 되는데 여기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저는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데 그 잘한다는 의미가 사실 표대결로 가면요 대선은 이제 인물 중심 선거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또 진보당 등등등의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개혁 쪽에 있는 당의 지지자분들은 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이 아니라 합리적 보수층들이 지금 지지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세력들까지도 민주당이 외연 확장을 통해 가지고 지지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좀 확장의 노력을 한다면은 저는 뭐 다음 대선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구도는 돼요. 그리고 이제 보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기가 또 걱정되는 게 또 괜히 또 이렇게 마음 너무 편해질까봐 또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냉철하게 현실을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통일당 수준으로 합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란의 힘으로 해야죠. 내란의 힘으로 바꾸고 이렇게 가야 된다. 내란의 힘으로 이제 뭉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토록 주장했던 황교안 대표가 다시 또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무료 변론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에서 같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고민이 깊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3의 세력으로 나와서 분화할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묻어서 같이 갈지 묻어서 같이 가면 저는 그냥 그야말로 공멸의 각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근데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까 근데 그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 쪽 취재해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면 우리 선거 또죠. 그러면 그때 바로 또 표변해가지고 바로 화장 고치고 새롭게 기술을 내세워서 우리는 윤석열도 꼬은 사람들이다. 뭔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뭐든 할 수 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들이 뭔 짓을 할 수 있으니.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건 현실론이지만은 그런 짓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민주당에 대해서 저도 전략적인 아쉬움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선순위를 해서 하나하나를 더 몰아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제가 민주당을 한번 이렇게 변론해 보자면은 내란이 났고 내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내란 세력이 경호처 사병화해가지고 버티고 있었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 호위한다면서 44명이 관저 앞에 가 있었죠. 거기다가 수많은 밀정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다 포스트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거를 민주당의 그 의석 갖고 돌파해내라? 그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난망하고 또 거기다 최상목이라는 빼꼼이 변수가 또 있잖아요. 눈치만 보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일단 저는 윤석열 구속까지 왔기 때문에 파면으로 가서 다음 대선을 우리가 이제 치른다면은 좀 민주당이 조금 더 잘한다는 것이 합리적 보수 세력까지 저는 끌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법치와 안보 이걸로 저는 국민들에게 어필한다면은 좀 나름의 승산이 더 있지 않을까. 댓글창에 황교안님이 그러시면서 계좌로 입금 요구하고 있다. 무료 변론한다면서 계좌 트고 입금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